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데요.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497건에 달했는데요. 재작년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 사건 중에서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 관련 피해는 76.1%에 달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구체적인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작년 9월경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던 중에 통화 연결 불가라든지 앱 사용 강제 종료 등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18일 만에 제조사의 수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재설치했지만 이틀 만에 동일한 증상이 재발해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업자는 14일 경과를 이유로 해서 환급을 거부하고 부품 교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과 기능성의 하자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권고를 해서 환급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혹시 스마트폰 구입 시에 주의를 좀 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제조사 보증 내용에 따라서 원치 않는 중고 부품들로 구성된 재조립 상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보증서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수리 이력을 근거로 해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수리 횟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수리를 받을 때는 어떤 부위를 몇 번 수리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수리받을 때마다 수리 내역서를 꼭 챙겨서 받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이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충격이나 수분에 의해서 손상되기가 쉽고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또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처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법정 기구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B통신사가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 B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파손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B통신사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휴대폰 구입 후에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 휴대폰 교체 또는 이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보험연계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소비자는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소비자 분쟁 조정 사건을 신청하게 됐습니까? 네, 50대 남성 K씨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B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고 그 다음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보험가입 인증을 통해서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11월경에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서 파손되어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B통신사는 파손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B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이고 K씨 역시 이용약관과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B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 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서 B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결정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이번 그런 판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 보험은 이제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서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비통신사에게 파손 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 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